여기 한 여성이 당황한 얼굴로 인적 없는 길거리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저녁이라 어두컴컴하고 차 한 대 다니지 않는 길목에서 여성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 멀리서 빵빵거리는 클렉션을 울리는 버스가 다가옵니다. 이 여성은 무사히 자신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주 파수입니다. 오늘은 중국에 살고 계신다는 팽가가 씨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 있는 의류공장에서 한국 수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팽가가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약 7년간 한국에서 생활한 경험을 살려 취직을 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계기는 최근 중국 사이트에서 한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중국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적는 걸 보면서 저도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몇몇 일화를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유학을 온 계기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일반적인 중국 사회 초년생들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류나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거나 알지는 못했고 그저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부유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을 졸라 한국에 유학을 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정말 다양한 배려를 경험했지만 아직도 크게 기억에 남는 몇몇 에피소드를 말씀해 드릴게요. 저는 집안이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 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야 했어요. 그날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제가 걸음이 이렸던 건지 길을 건너는 도중에 그만 빨간불이 돼버린 거예요. 퇴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차들이 저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횡단보도 가운데 멈춰서 버리고 말았는데 한 아저씨가 창문을 내리고 저에게 손으로 건너가라고 신호를 줬어요. 이때 좌우에서 오던 차들이 일제히 멈춰서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것을 기다려줬어요. 저는 무사히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거칠게 빵빵 경적을 울리거나 창문을 내리고 욕을 했을 텐데 한국인들은 보행자가 먼저인 것처럼 배려해 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유학할 때 처음 맞은 춘절 연휴에 저는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설날은 보통 연휴가 3, 4일 정도기 때문에 길게는 한 달씩 쉬는 중국 춘절 연휴와는 달랐습니다. 그때 당시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설날 휴일로 3일을 줬는데 그 일정으로는 저희 고향집에 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죠.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오늘은 설날 연휴라 특별히 손님이 없을 테니까 일찍 문 열고 일찍 집에 가자고 하셔서 평소보다 조금 일찍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설날 당일 식당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원래 홀에서 저랑 한국 아주머니 두 분이 같이 일을 했는데 그날은 저 혼자라 그리고 언어 소통도 정확히 잘 안 되던 때라 서빙이 밀리고 손님들이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난처하고 울고 싶었는데 잠시 후에 당시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반찬 그릇을 들고 알아서 반찬을 그릇에 담아서 저마다 자기 테이블로 가는 겁니다. 제가 일이 서툴고 언어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저를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한중년의 아저씨는 저에게 설날 집에도 못 가고 고생한다며 5만 원권 지폐를 꺼내서 저에게 주시면서 이따 일 끝나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사코 거부했지만 그분은 제 주머니에 넣어주시고 말없이 가셨습니다. 당시 가게 손님들이나 그 아저씨는 저를 처음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이유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군요. 타지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서러움과 함께 그 서러움을 상쇄시키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분들의 배려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학생으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제가 드디어 춘절 연휴를 맞아 중국으로 돌아가게 됐던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2년 정도 지났을 때쯤 춘절 연휴에 유학 후 처음으로 중국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식구들과 친척들, 선물을 사느라 짐이 생각보다 늘어났습니다. 저는 비행기가 아닌 배를 이용해서 중국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배는 특별히 큰 짐이 아닌 이상 들고 탈 수가 있기에 대수롭지 않게 짐을 정리해서 나왔는데 대부분 화장품과 홍삼 등이다 보니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짐 하나에 30kg 이상이 나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짐을 들고 지하철을 타고 인천으로 가야 하는데 막상 혼자 들고 가니 너무 무거웠습니다. 당시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전부 제가 들고 내려가야 해서 혼자 낑낑거리고 들고 가고 있었죠. 그때 한 60대 중반의 아저씨가 젊은 아가씨가 고생한다며 제 짐을 들어줬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지하철을 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도착해서 지하철에서 내려서 갈 때는 젊은 청년들이 제 짐을 들어줬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와 내릴 때 전부 선량한 한국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려서 선착장에 도착했겠죠. 아직도 너무 감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방학 때는 낮에는 식당에서 저녁에는 중국어 과외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과외받는 학생은 어린 학생인데 제가 그 집에 찾아가 중국어 과외를 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이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보수가 커서 이동하는 게 좀 피곤했지만 중국어 과외를 하기로 결정했죠. 그 아이는 여러 개의 과외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어, 바이올린 등등. 그래서 중국어 과외는 보통 주말 저녁 9시에 시작되고 늦으면 10시에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식당 일이 끝나고 그 집에 과외를 가는데 그날따라 늦고 기다리는 버스도 오지 않고 정말 난감했습니다. 과외는 9시에 시작하는데 점점 늦어지니 택시를 탈까 고민도 했지만 택시를 타고 그 집까지 가면 제 1시간 과외비가 전부 택시비로 나갈 것 같아 계속 버스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의 도착 정보 알림판에서 714번 버스가 들어온다고 하여 아무 생각 없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생에게 가르칠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분 정도 지나 제가 내려야 할 곳이 다가와서 버스벨을 눌렀는데 버스는 직진을 하지 않고 좌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른 기사님에게 물어봤는데 그 기사님은 60대 정도로 보이는 머리가 하얀 아저씨였는데 무심하게 그쪽으로 안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별다른 표정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버스를 잘못한 겁니다. 누구를 탓할까요? 저는 정말 기사님 옆에서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습니다. 과외 학생의 집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곳이라 사람들도 잘 보이지 않고 길도 어둡고 여기서 다시 어떻게 가야 하나 전전긍긍하며 건너편으로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그 큰 대로변에 좌우로 가로질러 가는 차들이 많았습니다. 저녁이라 잘 보이지도 않고 횡단보도도 보이지 않고 지각은 하면 안 될 것 같고 정말 당황스럽고 울음이 나오려 했습니다. 결국 큰 마음 먹고 무단횡단을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버스 한 대가 건너편에서 라이트를 켜고 빵빵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버스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아까 그 무심한 표정의 그 버스 기사님이 창밖으로 고개를 내미시더니 아가씨 빨리 이리 와서 이 버스 타. 종점까지 가야 하는데 안에 승객이 없어서 중간에서 다시 돌아왔어. 내가 아가씨 가는 곳까지 태워줄게 하며 소리를 치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 아까 그 버스의 기사님이었습니다. 그때 그 느낌은 마치 길에 넘어져 있는 어린아이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엄마와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따뜻한 마음 같은 버스를 타고 늦지 않게 도착해 무사히 과외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쯤 저는 식당이 아닌 명동에 있는 한 구두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국말은 어느 정도 할 줄 알지만 당시 업무가 손에 익지 않아 일이 조금 서툴 때였습니다. 한 부부가 매장에 들어왔는데 둘이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니 조선족 분들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조선족이 쓰는 중국어는 한족이 쓰는 것과 좀 다른 것이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분들이 전시해 놓은 신발을 보고 같은 것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제가 같은 종류의 신발을 찾는 것이 좀 늦었습니다. 다른 직원분들도 다 바쁘셔서 저마다 자기 일을 할 때라 저를 도와줄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가 좀 늦어지자 그 부부들이 저에게 막 소리치며 왜 안 갖다 주느냐, 왜 이리 늦느냐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제가 미안하다 사과하며 창고에서 계속 찾는데 극하니까 더 못 찾겠더라고요. 다시 그분들이 저를 막 나무라니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한 한국인 아주머니가 뭐가 그리 급해서 저 젊은 아가씨를 재촉하냐며 조금 기다리는 것이 당신들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지금 저렇게 열심히 찾고 있는 거 안 보이냐 하시면서 그분들을 나무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에게 괜찮으니 천천히 찾아보라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매니저님도 저를 도와주셨고 그분들에게 저를 대신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쁘시면 다른 매장 가시라고. 그날 그 아주머님이랑 매니저님의 배려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제 가슴에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한국에 살면서 겪은 배려와 친절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제가 7년 동안 무사히 한국 생활을 하며 친구를 사귀고 어떠한 위험도 없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한국 사람들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친절 덕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중국에 살 때는 모르는 사람의 친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친절이 저를 어떤 위험에 빠뜨릴 줄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마치 사람들이 하나의 큰 가족처럼 저를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7년 한국에서 살다 중국에 돌아오니 저도 한국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과 배려를 베풀었죠.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마치 제가 무언가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처럼 의심하고 보더군요. 씁쓸했습니다. 며칠 전 중국 대로변에서 쓰러진 여자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그 여자가 큰 위험에 빠졌었다는 기사를 보고 나니 더욱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리워졌습니다. 제가 한국 생활을 할 때 저에게 친절과 배려를 보여줬던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다시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중국도 한국처럼 사람들이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팽가가 씨는 한국에서 정말 따뜻한 경험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중국에서 생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국을 경험한 외국인들 모두 한국 사람들의 정에 대해서 많은 감명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요즘 흉흉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곤 하지만 그래도 역시 한국의 정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주위 사람들을 도우면서 따뜻함이 퍼져나가길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감동주파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주파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시고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하셔서 함께 잔잔한 감동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